뱃살은 뇌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을 무시하면 한 달 후에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팔다리는 얇아졌는데 유독 뱃살만 그대로 남아있다. 뱃살은 가장 먼저 찌고 가장 늦게 빠지는 살이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몸매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부르기도 하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뇌졸중. 뱃살은 뇌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 증상을 무시하면 한 달 후에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뱃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빠지는 지방입니다. 이는 복부가 장기 보호와 에너지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 복부 지방이 쉽게 쌓이고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1400에서 1600kcal로리로도 대사가 원활하지만 4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200에서 300kcal로 줄어들면서 똑같이 먹고도 살이 잘 찌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뱃살이 되죠. 문제는 뱃살은 단순한 군살이 아닌 우리 몸의 혈관을 위협할 수 있는 염증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뱃살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를 공격하면서 모든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뱃살이 늘어날수록 체내의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성된 중성지방은 혈액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 과정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서로 뭉치게 되고 혈관에 지방 덩어리들이 쌓이게 되어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분이 터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것이 바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보이고 혈관 안에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갈색으로 보이는 무언가 꽉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 저게 이제 뇌경색이 발생을 한 거고 이 안을 막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염증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피떡과 같이 이제 들러붙어서 혈관을 꽉 막은 겁니다. 이렇게 혈전을 제거해주면 이제 피가 통하지 않던 부분이 이제 피가 통하니까 다시 이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생한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졸은 갑자기란 뜻이고 중은 적중했다라는 뜻으로 뇌가 갑자기 바람에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치기, 때리기를 의미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뇌가 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뇌출혈과 뇌경색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뇌졸중은 일단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뇌혈관이 터져서 거기서 피가 나는 거니까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은 치료에 있어 정말 1분 1초의 시간을 다툽니다. 뇌혈관이 막혀 뇌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부위 뇌세포는 죽게 되는데요. 문제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재활을 통해서 주위의 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신해 줌으로써 마비 등의 후유증이 점차 좋아지게 되는 거죠. 뇌졸중이 발병하면 아주 다양한 신체 능력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에 반신마비가 있는 경우 흔하게 실어튼과 같은 언어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단순히 발음을 잘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언어의 이해 능력에 문제가 생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삼키는 능력에 장애가 생겨 심한 경우에는 코에 튜브를 연결해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소변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장애가 발생하면 요실금이나 아예 대소변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시신경의 장애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뇌졸중 의심 테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뿜뿜! 양손을 앞으로 뻗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좀 해보시는 건데요. 10초에 20회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위험 신호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주먹쥐기 편마비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한쪽이 유난히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혀를 내밀어서 입술 위에 대고 1분 동안 힘껏 내밀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건데요. 이때 혀를 똑바로 내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증상일 수도 있고 혀마비 증상이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거나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이 생기거나 걸음이 불안정한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말이 갑자기 좀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응급실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초기 증상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갑자기 사망에까지 이르실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예뻐져요. 뿜뿜. 닥터 김태균과 함께